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도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새로운 인연을 찾아보고자 해요. 근데 저번 영상은 소개팅이나 미팅이나 데이팅 어플 같은 채널을 통해서 만난 인위적인 만남이었고, 이번 편은 여러분들의 친구, 동기, 동료 혹은 주변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서로 알고 있는 존재들, 지금은 남사친, 여사친이지만 연인으로 사귈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찾아보려고 했어요. 네. 저번 영상을 보니까 입만추가 별로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자만추의 가능성이 얼마나 더 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늘도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5번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드릴게요. 1번 카드 뽑으신 분들 리딩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뉴페이스를 원하시던 분들은 좀 안 좋은 리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리딩은 전형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전에 알고 계셨던 분들과 다시 만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이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음, 재회를 원하시는데 혹시나 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좀 더 반갑게 느껴지실 만한 리딩이 될 수도 있겠어요. 이 카드는요, 상대방의 캐릭터를 나타내는데, 제 생각에는 상대방이, 죽음을 의미할 정도로 굉장히 치명적인 안 좋은 점이 있다, 이런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이 되지는 않고요. 저는 이 데스 카드가 운명의 수레바퀴보다도 훨씬 더 운명적인 만남, 운명적인 인연이라는 뜻에 좀 더 가까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카드의 의미가 운명은 아니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사실 방향성이 어디로 튈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래오래 기다려도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은 방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약간 열린 결말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데스 카드는 확실한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작도 확실하고 끝도 확실하고 그런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그 운명의 의미에 좀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는 반드시 찾아왔던 사람 혹은 찾아올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카드는 상대방과 여러분이 썸을 탈락말락할 때 장면인데요. 여기 보시면 남자가 꽃다발을 들고 이 여성이 새겨진 그 가로등을 이렇게 주시를 하고 있죠. 이 부분도 맥락이 조금 비슷한 게, 남자가 여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먼저 손에 키스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남자분이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뒤에서 혹은 얼굴이 가려져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쉽게 눈치를 챌 수가 없어요. 어디서 접근을 하는지. 뒤에서 나 몰래 어떤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눈치를 채지 못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어느 곳에서, 특히 상대방이 남자분이실 경우 여러분이 모르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다가가기 위한 뭐 연락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호감 표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여자분이시든 남자분이시든 상대방이 먼저 티를 내는 느낌으로 보여져요. 근데 그 행동이, 남자분은 조금 뒤에서 연락을 하거나 뒤에서 낌새를 이렇게 보이는 그런 느낌이라면, 상대방이 여자분이시라면 좀 드러내고 뽐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뭐 프사를 통해서 티를 낸다든가 SNS를 통해서 되게 예쁜 사진을 올린다든가 뭐 그런 느낌 있죠. 아니면은 두 분이 헤어진 게 아니라, 아니면 자연스럽게 뭐 회사나 학교 같은 곳에서 마주칠 수 있는 그런 사이시라면은 어느 날 갑자기 되게 예쁘게
화장을 하시고 예쁜 옷을 입고 오시고 뭐 안경만 끼고 다니시던 분이 갑자기 렌즈에 화장을 이렇게 빡세게 하고 오신다든가 그렇게 꾸미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의 성별과 상대방의 성별을 매칭을 시켜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친한 주변 지인이나 동료, 친구 중에 앞으로 새로 연인이 될 가능성보다는 이미 한번 지나갔던 사람,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강렬했던 사람을 다시 마주치시게 되실, 그리고 다시 간질간질하게 썸을 타실 수도 있으실 그럴 가능성이 보여요. 근데 이 카드는 앞으로의 가능성보다는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는지를 뽑아보려고 했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에 여자와 남자 사이에 굉장히 많은 카드들이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으실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중간에 보이는 이 카드들의 조합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물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데 연락 부분에 있어서는 음, 그렇게 막 엄청 못하는 수준은 아닌 것 같거든요. 한번 지나갔던 아주 강렬한 인연이고 운명이었지만 지금은 그 전만큼의 상태는 아니지만 지금도 그냥 친구로서 동료로서는 한 번 닿으면 서로 이렇게 친구나 동료의 모습으로 유쾌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정도는 보여져요. 근데 이 사이에 뱀 카드가 나와서 거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의 애정의 표현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친구와 동료의 모습으로 가장을 하고 자신들의 마음을 숨기려는 그런 류의 가벼운 대화에서 끊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자분은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너무 좋거든요. 참 오랫동안 짝사랑을 해오셨을 수도 있겠어요, 남자분이. 그 티를 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두 분의 관계에서 남성분이 조금 더 조심스러우시거든요. 네, 남성분이 굉장히 로맨티스트세요, 제가 보기에는. 감정이 막 이렇게 없는 분이 아니시고요. 오히려 여자분들보다 좀 더 이렇게 감수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 감수성을 어떻게 비유를 하면 좋을까요? 약간 영화 클래식 같은 그런 느낌의 감수성 있잖아요. 약간,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네이버에 찾아보세요. 그런 느낌의 이렇게 노트북 같은 감수.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의 로맨틱한 느낌을 좀 더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남성분들이 이 여자분들이 오랫동안 마음속에 간직해온, 하지만 지금도 설레게 하는, 내 마음을 뛰게 하는 여성이기 때문에 이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조심스럽게 굴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짜로 다시 이어지게 되신다면, 혹은 재회가 아니라 정말 그냥 주변의 지인과 친구들 중에서 이렇게 썸을 타게 돼서 이어지게 되시는 분들이어도 여러분들이 썸을 타게 될 때 좀 사귀는 관계까지 될 만한 그런 힌트가 무엇인지 혹은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를 뽑아보려고 했어요. 여기에서도 두 분 중 한 분이 이동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은 삶의 새로운 막을 열기 시작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근데 그 가운데서 공평함과 정의를 따지는 저스티스 카드가 나왔죠. 칼로 끊어낸다 이런 느낌보다는 서로에게 서로의 앞길에 방해가 안 되게 거리를 유지를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상대방이든 여러분이든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출발을 했잖아요. 사실 옛날 사람을 다시 만나는 거든 아니면은 자신의 친한 동료나 지인을 새로 사귀는 거든 새로운 비전과 앞날을 준비하고 거기에 매진을 해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선 연애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이건 굉장히 감정 소모가 심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내가 방해가 되는 인물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혹은 상대방의 그런 삶의 목표에 집중을 하는데도 적당한 에너지를 쓸 수 있고, 서로의 그런 우호적인 관계에도 적당한 에너지를 쓰면서 지속 가능한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가는 것 자체가 이 관계의 향후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힌트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어,
여기에 나타난 카드들이 여러분들이 썸을 타는 그 순간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남자분이시라면 좀 뒤에서 몰래 선물을 준비를 하신다든가 아니면은 뭐 생일 때 카톡이 온다든가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축하한다는 연락이 온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예상치 못했는데 뭔가 준비하는 그런 느낌을 주실 것 같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여자분이시라면 여자분이 여러분을 오랜만에 만나는 날에 굉장히 예쁘게 꾸미고 온다든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살짝 이렇게 톡톡 스킨십 하는 그런 수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자분이 조금은 사인을 보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순간이 사실 언제가 될진 모르겠어요. 뭐 되게 먼 미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러운데, 네. 그런 미래가 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관계를 잘 연락을 조금씩 주고받으시면서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1번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2번 카드 리딩을 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 이분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지인이나 동료, 친구보다는 앞으로 지인, 동료, 친구가 될 분 중에서 만나게 되실 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레노먼드 카드가 사실 제가 이거를 왜 띄워놨냐면 이 중간에 카드가 한 20개 넘게 나왔어요. 그만큼 아직 현실 세계에서는 거리가 굉장히 멀다. 지금 여러분 두 분은 만날 수가 없는 사이다. 미래에 만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실 이 분은요, 굉장히 템퍼런스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자기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겉으로 뭐 운동을 잘 하신다든가, 옷을 잘 입으신다든가, 그런 식으로 자기 관리를 되게 잘 하시면서 계획적인 성향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자신의 목표와 비전을 위해서 자신의 삶의 일상적인 레귤러한 패턴의 삶을 유지를 하면서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그런 분이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성격적으로는 온화하고 그러니까 감정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기쁜 감정, 슬픈 감정, 화나는 거 이런 게 표정으로 막 목소리로 다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 사람이 막 냉혈한이라든가 뭐 소시오패스라든가 남들보다 감수성이 떨어져서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니거든요. 오히려 내면은 굉장히 감정이 흘러 넘쳐요. 이 물도 그렇고 이 발 안에 담그고 있는 것들도 다 물이잖아요. 웨이트에서 물은 감정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충분히 감수성이 넘치는 사람인데 그게 드러나게 되면 자기 스스로도 그것을 원하지 않고 남들한테도 민폐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애티튜드가 공손한 사회생활을 잘하시는 그런 캐릭터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이 카드는 여러분과 상대방이 썸을 타게 될 때 그 썸을 탈락말락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의 장면을 뽑아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여자가 굉장히 여러 명의 남자들한테 둘러싸여서 인기가 되게 많은 모습이죠.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인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매력적인 모습에 이성들이 많다. 혹은 여러분이 여자분이시라면 남사친이 되게 많고 여러분이 남자분이시라면 주변에 여사친이 많은 그런 인상을 가지신 분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요. 그래서 상대방은 굉장히 참는 인물이잖아요. 자신의 감정을 그렇게 대놓고 표현하는 데는 맞지 않는 인물인데 여기서도 참는 카드가 나왔어요. 자신의 감정을, 묵직한 감정을 최대한 이렇게 참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남자가 낑낑대고 있잖아요. 이렇게 밧줄로 무거운 것을 끌고 낑낑대다가 갑자기 하고 손을 놓치면은 그 반동 때문에 픽 하고 쓰러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처럼 이분이 최대한 참으려고 하다가 안 되겠다. 내가 이들 중에 한 명일지언정 원 오브 댐으로 남을지언정 이대로 그냥 참고만 있을 수는 없어. 한참 참다가 결국에는 표현을 하시는 어떤 고백이나 사인을 보내시는 그런 모습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되어요.
지금 여러분 두 분의 현재 상태를 봤을 때 남자분은 지금 현재 경제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계신 분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갓 사회 초년생이어서 이제 바짝 군기가 들어서 회사 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초년생, 신입사원 약간 이런 느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식 투자 이런 데 능하시거나 부동산 투자, 재테크에 능한 기술을 갖고 계시거나 여자분은 뭘 하고 계시냐면요. 자신이 그냥 속한 곳에서 뭐 회사나 뭐 학교나 그냥 오래 계신 커뮤니티 있죠. 뭐 한 몇 년 동안 있었던 그 자리에 오래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 다 되게 안정적이신 것 같아요, 현재는. 근데 다만 지금은 서로가 볼 수 없는 그런 곳에 떨어져 있어서 지금은 당장 만날 수 있는 인연은 아니시지만 일단은 제 생각엔 좋아요. 커플이 되실 가능성이 꽤 많아 보여요. 왜냐면 이 카드가 나왔기 때문이죠. 호로스코프에서 이 카드는 하나의 부적 카드예요. 그래서 이 카드 옆에 붙어 나온 카드들은 그냥 무조건 다 좋은 의미로 해석이 돼요. 이 카드가 이 카드랑 조금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괜히 질투 유발을 한답시고 이 주변인들을 활용을 해서 내가 되게 너 말고도 다른 대체할 만한 이성이 많다는 식으로 괜히 질투를 유발하려고 막 그렇게 한다든가 그런 거를 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여자분들 카드 옆에 굉장히 오래되고 뿌리 깊게 진득한 약간 이런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여러분들 주변의 어떤 물질적인 현실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내재된 재능, 탤런트, 성격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분이 여자분을 만나시던 여자분이 남자분을 만나시던 서로에게 너무나도 만족할 수 있는 오래 가실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카드는 좋네요. 네, 여러분들 기다리시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번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3번 카드 리딩 해보겠습니다. 상대방은 굉장히 자신의 주관적인 기준이 확고한 사람이고, 근데 그 기준은 자기만의 가치관, 자기만의 물질적인 혹은 감정적인, 대인관계적인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상대방이 맞고 여러분이 틀리고 막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마치 그냥 MBTI 같은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은 이런 유형이고, 그 유형에 안 맞는 사람들을 조금 가리는 그런 성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실제로 겉으로는 사람들한테 다 친절하게 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자신만의 기고 아니고의 기준이 있어서 사실 속으로는 내 사람이 아닌 사람, 내가 애정을 쏟을 만한 사람, 뭐 선물을 챙겨준다든가 생일을 챙겨준다든가 그런 섬세함의 모습에 있어서도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베푸는 게 아니라 내 사람한테만 유독 케어를 써주고 내 사람이 아닌 사람한테는 그렇게까지 겉으로는 친절할 수 있겠지만 속으로는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성격의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신이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조금 자존심이 상할 것 같거나 자기가 보기에는 나는 이만큼 신경 써줬는데 쟤한테는 돌아오는 게 없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사람은 행동을 멈출 수가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 사람이에요. 참고를 해주세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분과 썸을 탄다면 아니다, 이건 조금 설레니까 제일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 카드로 먼저 내려오자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이 중간에 르노먼트 사이 중간을 왜 띄워놨냐면은 사실 이 세 개 카드만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붙여서 나온 게 아니라 중간에 한 10개 카드 정도가 섞여서 나와서 그거를 다 해석하기는 어렵고 펼치면은 다 카메라 안에 들어오지도 않아서 여성분들과 남성분들의 가장 가까이에 위치한 요소 카드만 이렇게 뽑아서 두어 보았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은 아직 만나지 않았거나 태어나서 만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만난 지 오래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만나서 지금까지 사귀어왔습니다. 만나서 지금까지 계속 쭉 보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30대 중반의 직장인이라고 칠게요. 그냥 이건 예시예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대학교 때 정말 친했던 친구 있죠. 가끔씩 동창회를 하거나 가끔씩 뭐 연휴에 송년회 때 대학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이면은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뭐 1년에 한두 번씩 연락을 할까 말까 하는 정도의 사이인데, 근데 그 당시에는 되게 친했던 무리들 있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연락해도 되게 반가운 정도의,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그런 느낌의 오래된 친구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예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고 앞으로 만나게 되실 지인이나 동료, 친구분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남자분과 여자분이 현재 같은 소속이나 같은 공간에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같은 직장 소속이라든가 뭐 매일매일 출근하면 마주칠 수 있는 사이 뭐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고요. 여자분과 남자분이 이미 오래 안지 꽤 오래된 사이인데 이 연락을 하는 빈도가 굉장히 적을 수가 있어요. 뭐 1년에 한 번 카톡을 할까 말까 약간 이런 느낌의 오래된 지인 이 정도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분이 거의 새가 이동을 하는 수준의 어떤 지역이나 도시나 이런 수준으로 이렇게 직접 만나러 오지 않는 이상은 여자분과 남자분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현재 시점에는 조금 제한이 되어 있는 사이이신 것 같아요. 이 두 개를 합쳐서 보니까 이 남자분이 무언가를 유혹을 당했거나 유혹을 하고 있거나 그 둘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빠지신 어떤 취미가 있으시다든가 아니면은 새로 관심이 생기신 이성이 있으시다든가 아니면은 그 상대방 이성을 좀 이렇게 관심을 두고 보고 계신다든가 뭐 이런 가능성이 있네요. 지금 현재 시점에는 여러분들이 서로 관심사가 아예 다른 방향으로 틀어져 있는 것으로 보여요. 다른 이성이라든가 다른 뭐 직업이라든가 취미라든가 이런 식으로 서로의 관심사가 현재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맺어질 인연은 아니신 것 같거든요. 조금 시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 몇 달에서 한 1년 정도 뒤도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은 맺어질 인연이 아닌데, 썸을 타게 되는 날에는 그때는 제가 이거 나중에 설명드린다고 했죠. 제 눈에는 이게 로맨틱해 보이는 게,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날에 한 분이 다른 한 분의 멋있는 모습, 특히 이렇게 능력 있는 모습에 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카드는 여기 메트로폴리탄이라는 글자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하철역에 입구에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이렇게 인사를 주고받는 모습이에요. 근데 뭐 무슨 배 타고 어디 다른 나라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철역을 타고 왔다 갔다 하면 만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두 이성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랜만에 동창회를 했어요. 제가 공교롭게도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서울이어가지고 서울로 제안을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송년회 때 혹은 누가 결혼을 한다고 해서 청첩장을 받는 모임에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다 30대 중반의 직장인들인데 우리는 사실 대학교 때 뭐 같은 동아리 친구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강남역에 모이기로 했는데, 근데 강남역에서 이렇게 딱 지하철역을 나왔어요. 10번 출구에서 나왔어요. 우리 둘이 서로 만난 거예요. 오랜만에. 근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어머, 얘가 비주얼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분을 보자마자, 어? 얘가 이렇게 몸이 좋았나? 뭐 최근에 헬스를 했나? 약간 이런 느낌. 뭔가 남성적인 그런 느낌이 막 물씬 느껴진다든가, 이렇게 첫눈에 보자마자. 그리고 남자분이 보고 계시다면, 이게 뒤에 있는 여자들이 되게 흐뭇한 모습으로 남자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분이 이렇게 살갑게 막 이렇게 하하호호 웃으면서 야 이러면서 너 너무 멋있어졌다 이런 식으로 막 칭찬을 해주면은 남자분이 이렇게 눈도 못 쳐다보고 이렇게 끙끙거리면서 약간 부끄러워하면서 참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 장면에서부터, 그 강남역 10번 출구에서부터 여러분의 그 묘한 기류가 시작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클레어님, 저는 진짜 제 주변에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만나서 이런 느낌을 가질 만한 이성 친구가 정말 단 한 명도 없어요. 막 이런 분이시라면.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확신을 하신다면, 이 분은 거리가 떨어져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원래 아시던 분이 아니라 앞으로 만나게 되실 분이시겠죠? 그러면은 이 장면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여러분 두 분이 제 생각에 이 카드가 나와서 제 생각에 직장에서 만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뭐, 회사가 굳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어, 어떤 취미를 해요. 그러면은 그 동호회 같은 데서 만나신 분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또 소통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만나게 된 인연일 수도 있어요. 뭐 어쨌든 여러분이 소속된 커뮤니티에서 여러분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비슷한 활동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어딘가에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접선을 하기로 했어요. 뭐 둘이 같이 출장을 가게 됐든 아니면 둘이 같이 뭐 어디 답사를 가게 됐든 둘이서 뭔가 이 같은 취미 활동을 하러 가기로 했든 이렇게 오프라인 상에서 둘이 만나기로 했는데 리딩은 비슷해요. 어느 순간 만나기로 했는데 뭐 만나기로 합시다 하고 연락할 때까지는 아무런 느낌이 없었는데 그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숫자 10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만난 순간 이 사람이 이렇게 훈훈했나? 이 사람이 이렇게 웃음이 많고 예쁘고 그런 느낌이었나? 그러니까 리딩은 비슷해요. 이 장면은 그냥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네, 혹은 이게 또 펜타클이에요. 나름 펜타클 카드이기 때문에 특히 남자분이 열심히 하는 모습, 되게 자기의 일에 정진을 하거나 사소한 것도 지나치지 않고 꼼꼼하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여자분이 폭풍 칭찬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카드는 사실은 비즈니스를 의미를 하기는 하는데 저의 리딩 경험에 의하면 이건 단순히 뭐 일과 사업 이런 거를 뜻하기보다는 이 비즈니스를 같이 할 찰떡 같은 파트너를 좀 더 의미를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네, 다른 리더분들은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에는 주의사항이나 위험 요소보다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어떤 힌트인 것 같은데 이게 또 자신이 추구하는 행복, 만족, 삶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목적으로 어떤 액티비티 활동을 하실 때 혹은 똑같은 목적으로 업무 파트너로 만나셔서 이렇게 같은 프로젝트를 하실 때 이 사람이랑 같이 하는 게 제일 즐겁다. 이 사람이랑 같이 하는 게 제일 호흡이 잘 맞다. 이런 느낌을 주시는 게 중요하신 것 같아요. 이분은 자기 사람한테는 좀 퍼주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콩달콩하게 잘 커플로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3번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4번 카드 리딩 해보겠습니다. 이 현재 카드에서 보면은 이 남자분은 이 여자분도 그렇고 서로의 공간이 떨어져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심각하지 않은 상황이시라면 두 분이 뭐 같은 학교에 있으셨을 때는 서로 자주 보시다가 서로 이제 졸업하고 다른 직장으로 갔다든가 뭐 심각하지 않은 선에선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만약에 이게 조금 더 무게 있는 선이라면 남자분이 군대를 가시거나 유학을 가셨다. 뭐 여자분이 퇴사를 하시고 다른 회사를 가셨다. 혹은 여자분이 뭐 고향으로 내려가셨다. 제가 보기에는 두 분 다 물리적으로 거리가 떨어지는 거에 있어서는 두 분 다 못지않게 굉장히 멀리 떨어지셨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면 두 분이 아예 연락이 안 닿을 정도의 사이냐? 만약에 여러분이 그냥 오래된 친구 정도라고 하면은 지금 충분히 연락을 가볍게 주고받으실 가능성이 있어요. 뭐 요즘 뭐 하고 살아? 야, 심심하다 이러면서 막 연락을 주고받으실 가능성이 있고 뭐 아니면 뭐 서로 생일 때가 되면은 막 카카오톡에 무슨 생일 알림 이런 거 뜨잖아요. 뭐 그럴 때마다 야, 생일 축하해 이러면서 기프티콘 하나 보내준다든가 이 정도 수준의 연락은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오래된 친구분이시라면은요. 만약에 여러분이 막 싸워서 이제 막 연락을 하기가 너무 뻘쭘한 상태다. 그러면은 여자분이 연락을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근데 남자분도 알아요. 남자분도 자기가 연락을 하는 게 이 관계 개선의 키라는 건 알지만은 그러기에는 제가 보기엔 둘 중 한 분이 어떤 의사소통에 대한 서투른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제가 여자분인지 남자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누가 서툰 주체인지는 모르겠는데, 대화를 해봤자 이 대화가 되게 미숙한 수준에서 끝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이성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려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뭐 뭐 해? 뭐 심심한데, 나 졸린데, 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끝나는 거 있잖아요.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이 연락을 할 수는 있으나, 해보려면 할 수는 있으나, 그게 어떤 적극적인 관계 발전까지 가지 않는 게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 생각엔 이 데빌 카드는, 데빌 카드의 키워드가 너무 많아가지고 해석이 너무 여러 가지로 나올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운데, 이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대한 집착성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자기만 봐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주변 사람한테 조금 인기가 많다거나 그 상대 이성이 좀 다른 이성을 찾으려고 하면은 막 질색팔색을 하면서 집착을 한다든가, 통제를 하려고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 상대 여자가 내 사람이 될 수 없다 하면은 이 여자를 망가뜨리는 그런 정말 악마 같은 면이 없지 않아 드러날 수도 있거든요. 이 사람은 여러분을 너무 좋아해서, 여러분과 만약에 헤어진 관계시든 아니면 그냥 지인과 동료와 친구로 지내고 있는 사이시든 여러분을 계속 지켜보고 있고요. 이 카드 여러분을 계속 뒤에서 지켜보고 있고, 이 둘이 여러분과 상대방이 썸을 말락할 때 그 모습인데, 이분은 멀리서 여러분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이분한테는 여러분이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인데 이렇게 지켜만 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무언가를 들고 나타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소한 선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남자가 이렇게 술잔에 먹을 거를 이렇게 막 들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 생각엔 이게 먹을 거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기프티콘을 보내준다든가 소정의 선물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표현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순간에 딱 서로 오랜만에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썸의 기류를 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자의 생각이 어떤 여러분들이 좀 유의해서 생각을 해야 될 포인트로 나왔어요. 근데 여기 이 시점부터는 남자분들께서 조금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어요. 그냥 자기와 안 맞는다, 나는 이런 성격이 아니다 싶으시면은 그냥 다른 번호를 뽑아주시든가, 아니면 그냥 여기서 재생을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일단 여기 나온 대로만 저는 그냥 솔직하게 리딩을 해보자면, 벽난로가 같이 나왔거든요. 사실 이 키워드는 되게 좋은 키워드예요. 이 벽난로의 불은 막 산불을 내서 막 화재를 내서 사람을 해치는 그런 불이 아니라, 겨울날에 사람들이 되게 추울 때 이렇게 몸을 녹이는 그런 사람을 이롭게 하는 불이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는 되게 좋은 키워드의 카드거든요. 근데 이 벽난로가 조심해야 되는 게 불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남자분의 마음속에 조금은 애정 결핍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결핍감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신을 거부를 했을 때 그게 분노와 증오로 변할 수 있는 어떤 원인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남자분이 연인의 관계가 되어야 자신의 결핍감이 채워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썸을 타실 때 혹은 진짜 연인이 되셨을 때 그것을 충족을 시켜주는, 그러니까 남자분의 마음을 녹여주는 정도만 하되, 남자분이 너무 여러분에게 의존하게끔 한다든가, 또 이분은 좋아하는 사람한테 혹은 좋아하는 대상에 너무 거기에만 몰두를 해서 조금 집착을 할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특히 상대방이. 그래서 이분이
좀 조절을 하면서 서로에게 너무 피곤하지 않은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게 이 장작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되는 거죠. 장작을 너무 많이 주면 불이 너무 크게 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작을 좀 조절을 하면서 이 불을 사람을 그리고 우리 둘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관계가 되는 정도만큼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남자분 스스로도 조절을 해야 되지만 여자분도 좀 이렇게 잘 어루듯이 이렇게 조절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4번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5번 카드 리딩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드는 직관적인 느낌은 여러분이 이미 예전에 썸을 탔거나 아니면 앞으로 썸을 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혹시 예전에 이런 인물이 있었는지 한번 기억을 돌이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예전에 썸을 탈락말락 했던 인물들 중에 근데 아쉽게도 잘 안 됐던 사람 중에 굉장히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이 사람은 내가 아니라 이 사람이랑 비슷한 여신 남친을 만나야 되는데 왜 나한테 그러는 거지? 이거 그냥 호의인가? 막 이런 식으로 헷갈리게 할 만한 그런 인물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게 썸을 탄 거였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에이 썸이 아니겠지 이러고 어물쩍 넘어간 그런 과거의 인물이 한 번 있었는지 상기시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과거에 그런 일이 있으셨다면 이분은 여러분한테 호의가 아니었어요. 진짜 호감이었어요. 이성적인 호감이었는데 여러분이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그냥 그때 그냥 응? 아닌가? 이러면서 또 이렇게 흘러가 버린 거였거든요. 근데 앞으로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없었는데 앞으로 그런 존재가 여러분한테 어떤 친절이나 그런 거를 베푼다면 그건 단순히 친절이 아니라 이성적인 호감이에요. 여기도 나왔거든요. 이성적인 호감이라고. 제발 이 사인을 좀 알아달라고 이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결론은 이거예요. 음, 그럼 설명을 해보자면 지금 이 레노먼트 카드가 여자분과 남자분의 위치인데 거의 제가 이렇게 스프레드를 쫙 해봤을 때 거의 두 분이 양 끝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는 가까운 시일 내에는 여러분이 오프라인으로 만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단순히 코로나 이슈 그런 거를 떠나서 뭐 두 분이 아예 진짜 멀리 떨어져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두 분이 아예 지금 연락을 안 하시는 그런 뻘쭘한 관계이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잠깐 스쳐 지나간 적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막 활발하게 갑자기 막 생뚱맞게 뭐 뭐해 이런 식으로 친근하게 연락을 걸기에도 되게 뻘쭘한 느낌? 카톡 리스트에는 있지만 절대 카톡 한 번 서로 안 걸어볼 것 같은 그 정도 수준의 관계가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두 번째로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알지 못했지만 앞으로 만나게 될, 앞으로 새롭게 사귀게 될 지인 중에 한 분이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두 개의 가능성을 다 열어봐 주세요. 근데 제가 좀 더 과거에 무게를 싣는 이유는 이 여자분의 어떤 일기장 속 기억 같은 이 카드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이분은 또 기본적으로 이 남자분이 굉장히 자규하는 먼 존재라는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거든요. 그 시절에도 갖고 있지만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먼 여자분 입장에선 남자분한테 연락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남자분 곁에 장애물 카드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남자분 또한 현재는 지금 현재 시점은 자신의 일에 매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제 생각에는 지금 취직한 지 얼마 안 되셨거나 아니면은 자신의 본업에 전문성을 가진 수준의 본업으로 들어가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간이 좀 흘러야 두 분이 마주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찌됐든 기회는 올 것이다. 근데 이 기회가 제 생각에는 시점은 제가 파악을 할 수가 없는데 그 계기는 남자분이 만드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소식의 방향이 라이더의 방향이 남자에서 여자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라이더가 왼쪽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사실 여자분은 이거를 그냥 자신의 기억 속에 묻어두고 이분과 진전을 시킨다 막 이런 거는 이 여자분의 생각에는 없었어요. 그냥 지금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뜬금없이 그냥 연락이 오는 것 같아요. 이 남자분한테. 지금 남자분은 그 생각이 없거든요.
그럴 생각이 없어요. 자기 일에 매진을 하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에선가 여자분에게 그때 기억을 상기시키게끔 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오는데 이게 남자분한테 연락이 직접 오거나 혹은 어떤 다른 계기가 작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 두 분이 그런 연락이나 계기를 마주치게 된다면 제 생각에는 이거는 남자분이 원체 또 그 당시에도 지금도 상대방한테 감정 표현을 그래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게 또 다리를 이렇게 꼬고 한 손으로 잡고 이렇게 거칠게 아니 물이 아니라 술인 것 같죠? 술을 따르고 있잖아요. 근데 또 술이 뭐 또 흘러 넘치지 않은지 뭐 이쪽으로 시선도 향하지 않아. 그냥 시선은 다른 곳을 보고 있어. 그러면서 자신의 손은 술을 따르고 있어. 그러니까 노룩이지, 노룩. 노룩으로 그냥 술을 이렇게 거만하게 이렇게 따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되게 자신감 있고 풍채 있고 당당한데, 근데 그러면서도 자신의 감정은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이 한 바가지만큼. 그러니까 자신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신의 호감을 표현을 하는 게 막 수줍거나 어리숙하거나 막 삐죽삐죽거린다거나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다정하고 스윗하고 친절함이 정말 뿜뿜뿜뿜 묻어나는 그런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보기엔 여러분 두 분이 만났을 때 두 분 중에 한 분이 파트너가 있으시거나, 그러니까 이미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두 분 다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카드를 봤을 때. 근데 제 생각에는, 이분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깊은 무의식 속 어딘가에는 여러분을 가장 좋아했다. 나의 가장 로맨틱한 상대 이성은 너였다라는 생각이 계속 있었어요. 이분한테도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도 이분한테도. 그래서 이 포소드가 이 사교 무도회장에서 이 커플 둘이 춤을 추는데 이 춤이 뱅글뱅글 도는 춤이잖아요. 그래서 이 카드에 로맨틱 타로 카드 포소드의 키워드가 뭐가 있냐면은 약간 춤을 추듯이 돌고 돌고 반복한다는 그 키워드가 있거든요. 사실 제가 키워드 잘 안 쓰고 이미지 리딩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제 생각엔 그 키워드랑 연결을 해서 해석을 해보자면은 결국에는 너였다. 뭐 너도 남자친구 많이 만났겠고 나도 여자친구를 많이 만났겠고 그런 식으로 계속 비슷한 연애를 각자 계속 해왔겠지만은 결국엔 내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떠나지 않고 도는 거는 너였다라는 그런 느낌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 분이 만났을 때는 이미 사귀고 있는 사람이 둘 중 한 분은 있을 수 있어요. 두 분 다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 무도회장의 그 파트너가 바뀌는 그 춤처럼 이렇게 서로의 파트너와 돌다가 어느 순간에는 서로 만나는 거라고 해야 되나? 각자의 이성과 헤어지고 여러분 두 분이 결국엔 진정한 파트너가 된다. 약간 이런 식의 모습인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두 분이 정말 오랜만에 만나게 됐을 때 새로 만나게 된 경우의 수도 배제를 하면 안 되죠. 아예 여러분이 지금 현재 사이는 모르는 관계인데 앞으로 새로 지인으로 만나게 됐을 때 둘 중 한 분이 파트너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서로 만나게 되는 순간 혹은 오랜만에 만나게 되는 순간 각자의 파트너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헤어지게 되고 이 두 분이 서로 사귀게 되는 그런 모양새로 보이는데 그 결정적인 계기는 제가 보기에는 여자분일 수도 있겠지만은 높은 경우의 수로 남자분이 자신 있게 감정 표현을 해서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이 사귀게 될 때의 주의사항을 봤을 때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분의 감정 표현, 이 상대방 분의 자신감 있고 너무 자신감이 있고 너무 명백하고 뻔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오히려 의심하게 되는 그 정도 수준의 감정 표현을 솔직하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 표현이 시작의 사인입니다. 시작의 사인이라는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니야, 저 사람은 나한테 그럴 리가 없어. 그냥 나한테 친절을 베푸는 것일 뿐이야. 라고 그렇게 철벽을 칠 필요가 없다고요. 그냥 이 사람이 보내는 그린라이트를 그대로 받아들여 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 기운을 타고 쭉 갈 수가 있어요. 진짜 막힘없이 쭉 가서 어느 순간 여러분들은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조언을 드리면서 5번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카드 리딩의 마무리 인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아마 처음 올라왔던 상대방 속마음 영상 이후로 5번 리딩 끝나고 이렇게 마무리 영상을 따로 찍는 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 제가 연애운을 주제로 제너럴 타로 리딩 콘텐츠를 지금 한 8개쯤 올렸나? 그 정도 되죠? 네, 그 주제들이 각각의 8개 영상의 주제들이 연애운으로 다룰 수 있는 모든 세부 카테고리들을 웬만큼은 다 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는 그냥 한 텀이 끝난 것 같고 바로 다시 똑같이 그 주제로 돌아가기에는 그 시기가 그렇게 막 텀이 그렇게 충분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다른 타로 유튜버 분들 보시면은 뭐 6월, 뭐 7월, 뭐 중순, 하반기 이런 식으로 시기를 나눠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다음 텀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막 6월 하반기, 7월 뭐 상반기, 7월 하반기 이렇게 기간을 딱딱딱 정해서 제가 맞추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는 2기 뭐 시즌 2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 한 텀을 시작을 하는 것으로 할게요. 그래서 연애운을 주제로 한 리딩은 그냥 오늘 여기서 한 텀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커뮤니티가 열렸죠. 그래서 커뮤니티의 설문조사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향을 미리 한번 받아보려고 해요. 지금까지의 제너럴 타로 리딩 동영상은 여러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 영상을 시청하게 되실 분들이 특히 몇 번을 누가 뽑으실지를 제가 모르는 상태로 그냥 저 혼자서 이미징을 해서 카드를 뽑는 게 사실 정확도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인 것 같아서 뭐 그 방식을 버리겠다 이거는 아니고 이 한 텀이 도는 동안 한번 설문조사 기능, 커뮤니티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 영상을 앞으로 보시게 될 여러분들의 군집이라고 해야 되나? 그 집단을 조금 분류를 해볼 수 있는 간단한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미 정해진 집단에 따라서 이렇게 저절로 카드가 이렇게 매칭이 되는 방식으로 어, 콘텐츠를 한번 찍어보는 건 어떨까? 그러면 정확도가 최소한 제가 카드를 뽑을 때 여러분들을 집단별로 분류해서 이미징을 해서 이렇게 조금 더 정확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제 나름의 생각이 있습니다. 네,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참여 한번 해주시면은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타로 유튜버의 덕목은 손톱을 예쁘게 하는 것인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나이가 30대에 들어섰는데도 손톱 예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그 막 뭐야 네일 스티커 이런 거 붙여봐도 유지력이 별로 이렇게 길게 안 가더라고요. 막 샤워하거나 막 특히 막 머리 감을 때 되게 물이 한번 적셔지면 네일 스티커도 금방 떨어지는 것 같고 막 아무리 탑코트 이런 거를 발라도 그렇고 젤 네일 같은 것도 저는 그렇게 막 유지력이 좋지 않더라고요. 이 그 뭐야 그 플라스틱 형태로 붙이는 것은 너무 손톱에 손상이 많이 가는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네. 팁을 알려주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다음에는 좀 더 손톱이 예쁜 타로 유튜버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야, 언제나 감사드려요. 네, 다음에 또 봐요.